11월 21일 날 시험을 본 중등 교육학 시험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개요는 추론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추론 문제는 대부분 학교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와 관련되는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21학년도죠. 작년과 마찬가지로 그 추론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다. 그런데 이거는 20년 기출부터 추론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단순한 지식을 외워서 쓸 수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학교 현장 감각적인 면이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련되는 이제 그 추론 문제는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 문제는 대체적으로 15년 개정교육 과정을 많이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등시험 문제와 마찬가지로 15년 개정교육 과정을 배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현장 감각, 학교 현장 감각을 묻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보면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에 조금 한번 보시면은 음, 우리 학교가 우리 학교가 학교 운영 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우고 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학교 교육 과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등에서 학교 교육 과정이 우리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말을 살짝 바꾸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부분이 처음 출제가 될 때는 학교 교육 과정이라고 출제가 되었을 텐데, 초등 문제에서 학교 교육 과정이라는 말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중등 교육에서는 이 부분을 바꾸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 과정을 묻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뭐 충분히 예상을 했던 문제가, 그 초등 문제가 21년 초등 문제가 학교 교육 과정을 배경으로 해서 15년 개정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출제가 될 건데, 결국은 이제 뭐 우리 이제 여러분들 내년에 22년 우리가 개정 교육 과정이 발표가 되는데, 사실 15년 개정 교육 과정이 사실 잘 되어 있거든요. 4차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미래 교육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배경을 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2022년 우리가 개정교육 과정이 발표가 되면서 아마 그것 쪽으로 아마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건데,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어떤 다양한 교육학적 지식도 필요하겠지만 15년 개정교육 과정이나 학교 교육 과정과 같은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 첫 번째 문제를 좀 보시면은, 첫 번째 문제를 좀 보시면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관점에 스라이드 외에 우리가 분류에 따라서 설명할 때 김 교사가 언급한 자신의 기존의 관점과 당점에 각각 한 가지,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되는 관점에서 적합한 교육과정의 운영 방식 두 가지를 하라.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학교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답이 좀 쉽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좀 보시면 알다시피 교육과정 운영을 되돌아보니까 운영에 대한 나의 관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교직 생활 초기에는 국가교육과정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실행한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이 경우는 충실도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이제 이 실행이 시험 문제 이제 출제가 될 거라고 제가 이미 계속 이제 수업 중에도 우리가 강조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충실도 관점, 상호 적응적 관점, 그다음에 생성적 관점이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거는 우리가 충실도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충실도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충실도 관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입니까? 여기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국가 교육의 방향, 국가 교육과정 방향을 학교 현장에서 그대로 실행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장점은 이야기할 것도 없이 국가교육과정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국가교육의 방향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우리가 단점은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알다시피 교사와 학생이 함께 생성해 나가는 교육적 경험이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지금 현재 답이 있습니다. 예. 생성적 관점이라는 답이 있는 거죠. 그러면 충실도와 생성적 관점의 장단점은 바뀌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교사와 학생의 입장을 잘 반영해 주고 있지 못하는 거죠. 특히 학생의 특성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해 주기가 어렵다는 것이 충실도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양쪽을 접촉시킨 것이 상호적응적 관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생성적.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상호적응적 관점도 있고, 그 다음에 생성적 관점이 생성은 현성이란 말을 사용해 줘도 됩니다. 예, 현성적 관점도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문제를 좀 보시면 알다시피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된 관점에서 적합한 교육과정의 운영 방식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교육과정을 만드는데 국가 교육과정을 신경 쓰지 않고 학교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겠냐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육과정을 어떻게 만드느냐, 뭐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건 사실은 정답은 굉장히 폭넓게 형성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은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학교의 특성을 잘 반영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해서 학생들의 특성을 잘 반영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구성하느냐, 어떻게 운영해 나가느냐 같은 우리가 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예를 들어서 학생 참여형 활동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다음에 학생 맞춤형 수업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정답 채점에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15년 개정 교육 과정을 많이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든 이제 첫 번째 문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김 교사가 적용하고자 하는 평가 방식이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교육적 효과 두 가지 이 평가를 수업에서 우리가 실행하는 방안 두 가지를 우리가 제시해 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소위 말씀드려서 보시면 알다시피 자기 평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자기 평가를 우리가 이야기해 주는 건데 오늘 읽은 우리가 교육평가의 방안 보고서에는 학생이 주체가 되는 평가가 학습에 도움이 된다.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지향해야 할 평가의 방향은 적절한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더라. 학생 스스로가 자신을 평가하면 어떠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그리고 내 수업에서 이러한 평가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야기할 것도 없이 우리가 자기 평가가 가질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두 가지를 제시해 주라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자기 평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뭡니까?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을 성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신의 학습을 성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이 자신의 어떤 평가를 통해 가지고 성찰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서는 우리가 자신의 어떤 동기를 유발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어. 물론 우리가 같은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 성찰과 동기는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두 가지의 교육적인 효과는 아마 그렇게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어떤 자료를 우리가 찾는다든지 어떤 성장의 근거를 찾는다든지 이런 정도의 답은 다 정답으로 우리가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아이들 스스로가 평가서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요. 첫 번째는 뭡니까? 교사가 이제 뭐 루블릭이라든지 또는 안 그러면 여러 가지의 어떤 척도법이라든지 이런 거, 안 그러면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학생이 좀 쉽게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이제 약간 색다른 답으로 한 것이 뭐냐면 학습이 다 마쳤을 때 또는 우리 학습의 중간중간 학생들이 자기 학습에 대한 어떤 성찰 일기를 적는다. 자신의 이 학습에 대해서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사가 어떤 체크리스트를 터서 전반적인 것을 평가하게 하고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어떤 성찰 일기나 보고서를 우리가 작성해 봄으로써 자신의 학습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그런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는 이제 동료 학습이라든지 우리가 교사에 의한 평가를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평가를 어떻게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세 번째는 온라인 수업입니다. 전 사실 온라인 수업이 네 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는 반드시 들어갈 거다. 라고 이제 제가 장담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그대로 들어와네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들어간다는 것이겠죠. 김 교사가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추가로 파악하고자 하는 학생의 특성과 학습 환경의 구체적 예를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제가 모의고사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구체적인 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 교사가 하고자 하는 그 수업에서 토론 게시판을 우리가 활용하는 방안에서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주라. 제가 그 블로그를 이용한 협동학습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요즘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기 초에 우리가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과 상황을 조사했는데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학생들의 특성과 학습 환경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파악해야겠습니다. 학생들이 자신만의 학습의 목표를 설정하여 학습의 주체가 돼서 어떻게 우리가 온라인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다가 학습 과정에서 중에서 나와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생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토론 게시판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학생들의 특성과 학습 환경에 우리가 구체적인 예가 뭐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온라인 수업에서 제일 필요한 학생들의 학습력이 뭡니까? 자기 주도적 학습력. 그죠?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학습의 지원을 조금 적게 하고 환경만 잘 설정해 주면 이 아이는 학습을 하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터넷 시설이 잘 안 되어 있다든지 이 온라인 수업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가정 환경을 가진 아이들이 있을 때 있는데 이럴 때 적절한 어떤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학생의 특성에서는 구체적인 예를 물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학생들의 어떤 지능이라든지 창의성을 조사한다.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 주적 학습력에 대한 조사. 그리고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인터넷과 같이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도구들이 잘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김 교사가 우리가 수업에서 토론 게시판을 학생하여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두 가지 제시해 주라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들을 이제 온라인 수업만 듣기 때문에 사실 이게 모든 학습이 결여될 가능성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모든 학습을 제공한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학습이 안 되는 아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멘토 학생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 또 그다음에 교사가 학생들과 우리가 충분히 어떤 상담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교사가 되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문제인데 AB 안과 해당되는 우리가 의사결정 모형의 우리가 단점 각각 한 가지와 김 교사가 B 안에 따라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제안할 수 있는 여기도 구체적 방안에 한 가지가 들어갑니다. 예, 한 가지가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요게 뭐 읽어 보시면 알다시피 A는 문제를 확인한 후 목적과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가능한 대안들을 모두 탐색하여 각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고 비교하여서 최적 방안을 제시해 준다. 이거는요 사실 고전적 합리 모형입니다. 고전적 합리 모형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최종 모형이라고 답을 하신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맞다고 할 것 같습니다. 최종 모형, 드로우의 최종 모형 아마 맞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제한된 합리 모형인 만족 모형 요런 거는 아마 채점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좀 시험이 조금 뭐 수준이 조금 그래도 어려웠다라고 보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채점의 폭을 좀 넓혔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B안은 현실적인 우리가 소수의 대안을 검토하여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현재 문제상을 조금씩 우리가 개선해 나간다. 조금씩 개선해 나간다. 뭡니까? 이거는 점진 모형 또는 점정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것이 가지는 우리가 단점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전적 합리 모형의 단점은 뭡니까? 추상적입니다. 왜? 상식적으로 우리가 모든 가능한 대안을 완벽하게 어떻게 탐색하고 완벽하게 어떻게 비교합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추상적이어서 현실적이지 못하다. 또 가능한 모든 대안을 탐색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러니까 우리가 점진 모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 점진 모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이게 보수적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을 담기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왜? 했던 정책을 수정하고 했던 정책을 또 수정하고 했던 정책을 또 수정하다 보면 원래 상태대로 되돌아옵니다.
그죠?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이야기가 우리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안에 따라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제안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비안을 우리가 제안하는데 비안에 따른 구체적 어떤 대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알다시피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학교 운영에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학생들의 어떤 뭐 질문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원이라든지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조사해서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문지를 만들어서 학생들의 어떤 질문을 조사해서 저런 의사결정에 반영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문지라든지 질문지와 같은 구체적 방안이 들어가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해설을 들으시면 더 쉽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게 여러분들이 추론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 문제를 다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모의고사를 풀면은 학생들이 이제 그런 반발을 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추론 문제가 너무 많아요. 실제로 시험 문제에 이렇게 추론 문제가 많이 나올까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문자를 보내신 분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여러 강사들의 그 모의고사를 같이 푸는 그 이제 스터디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 문제를 들고 그 스터디에 참석했는데 추론 문제가 너무 많다고 쫓겨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교육학을 보는 이제 수강생들이 "구평의 교육학은 추론 문제가 너무 많은데 그만큼 추론 문제가 많이 나올까? 안 나올 거다. 그래서 그냥 우리 추론 문제 없는 것만 풀어보자."라고 했는 건데 그걸 생각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는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추론 문제를 연습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문제는 조금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채점을 가채점을 내보고 점수가 조금 안 나와도 실망하지 마시고 2차 준비에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추론 문제가 많은데 이거는 2000년부터 추론 문제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좀 뭐 당연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15년 개정 교육 과정을 의외로 베이스로 많이 하고 현장 감각을 많이 묻는 거다. 그리고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을 기본적인 주제로 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교육이 어디로 가시는지 아시겠죠? 예, 우리가 앞으로의 교육은 학생 중심의 교육과 학생 맞춤형 수업을 좀 더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고교학점제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면접에서도 코로나 문제는 반드시 나올 겁니다. 코로나 문제는 반드시 나올 테니까 코로나 문제에 좀 더 많이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서는 15년 개정 교육 과정 그다음에 각 지역에 우리가 정책들을 많이 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화이팅!